1970년대와 1980년대만 해도 장이동은 서울에서 부천에 속했던 동네였다. 크고 멋있는 1, 2층 단독주택들이 많았고 아이들은 대부분 장곡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일부는 사립월계초등학교, 지금의 광운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물론 수영장 딸린 부잣집 대저택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가난한 집도 많아서 사람들이 겨우 오갈 수 있는 골목에 다닥다닥 여러 가구 사는 집도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고급 주택들은 노후화로 대부분 철거됐고 그에 따라 이곳에 살던 부자들은 대부분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 장이동, 특히 장이일동의 지형 자체가 워낙 높고 지하철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개발이 어려웠던 게 그 이유이다. 그 뒤로 장이동은 다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어 풍경이 바뀌게 되었다. 오래된 데다 가난해진 곳이다 보니 주민들 가운데 재개발의 주장이 점점 높아졌다. 1970년대만 해도 신흥 부촌으로 꼽히던 동네가 평범한 주택가로 전락한 데 따른 아쉬움도 바로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결국 2010년대에 동 전체의 재개발이 확정되어 대규모 뉴타운 사업인 장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장이 일동 전체가 통째로 동산 위에 있는 구조로 고지대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다. 또 하수도관 교체 작업의 임시 포장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어 승차감이 좋지 않다. 이곳에는 고개가 두 개 있는데 장이로상에 있는 장이동 고개와 월계로상에 있는 동방고개가 장이동에 있는 고개들이다. 특히 장이동 고개 국민은행 장이동 지점 사거리 커브길은 오랜 세월 동안 저상버스가 못 들어왔을 정도로 악명이 높다. 서울 어느 곳도 2차선 차도가 그렇게 산을 깎아 만든 것처럼 구불구불 고개 운전을 해야 하는 곳이 없다. 고저가 심한 장이동 고개에서 버스가 속력 조절을 잘못해 사람이 치여 죽은 적도 있었고 열선이 깔리기 전에는 폭설 시 차들이 줄줄이 미끄러져 내려가다 건물에 들이받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금도 장이동 고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제법 커다란 시내버스가 굽이굽이 시골길 같은 좁은 길을 마을버스처럼 돌아다니는 것에 충격을 먹는다고 한다. 예전에 난시청 지역이다 보니 소출력 TV 중계소가 이 동네 근처에 있었다. 장이동에 온 지는 2년이 넘었다. 잠깐 살기 위해 강북에서 서울 시내와 가까운 값싼 동네를 찾다가 무작정 흘러 들어온 곳이 장이동이다. 사실 장이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전에 친구 집을 구하러 다녔을 때 버스로 한번 지나간 적이 있다. 큰 도로에서 빠지자마자 서울에서는 잘 보기 힘든 언덕을 마을버스가 어렵게 올라가자 1990년대를 방불케 하는 도로가 나타났다. 군데군데 공실이 된 가게들과 때가 탄 간판, 좁은 차도를 건너는 노인들, 편의점 대신 슈퍼들이, 오래된 LP 가게와 양복점 등이 보였다. 조금 더 가자 공사장 회색 펜스 위로 강렬한 다짐을 보여주듯 빨간 스프레이로 주민 철거 결사 반대라고 쓰여진 것을 본 기억이 선명하다. 지방에서 올라와 대치 쪽에서 재수학원을 다녔던 것이 서울의 첫인상이지만 이런 풍경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다. 서울에서 여러 얼굴을 보았다.
그 길을 따라 월수금마다 아침 수영을 다니며 비로소 장이동에 왔음이 실감났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펜스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글씨는 지워졌다. 펜스가 그대로인 이유는 정광훈 목사로 유명한 사랑제일교회가 알박기를 하고 있어서 공사가 몇 년째 미뤄졌기 때문일 것이고, 글씨가 지워진 이유는 미간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오전 7시 반에 이 거리를 지나면 대개 주부들이 많이 보인다. 주부와 직장인의 경계에 있는 묘한 표정을 볼 때마다 그들의 삶을 엿보고 싶은 충동이 인다. 다들 피곤한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하고 가방을 메고서 어느 목적지로 가는 걸까? 장이동은 월세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미신 공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장이동에 처음 이사온 다세대 주택 아래층 부부도 같은 건물 지하에 미신 공장과 반도체 부품 제작 공장을 두고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막연히 그런 생각들을 하며 주름지고 굳은 그들의 손을 쳐다본다. 이 길도 원래 철거를 진행하고 나서 전부 막았다가 임시로 개통해 놓은 길이다. 어느덧 사람들은 집 대신에 이 회색깔의 펜스를 길처럼 지나다닌다. 나 같은 이방인들은 이 우회로가 언제 막힐지 알 수 없으나 4년째 유지된 이 길은 누군가에게는 매일 오르는 출근길이다. 장위시장 앞 할머니들은 펜스를 그늘막 삼아 지나다니는 행인들을 구경한다. 펜스에는 현재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가 달려있다. 이 펜스는 형광색이 아니어서 눈에 피로를 단다. 벽돌처럼 딱딱하지 않아서 부딪히더라도 충격 감소 효과로 인해 아프지 않다. 펜스는 펜스 너머의 땅을 상상하게 만든다. 따위의 생각들을 하며 위태롭게 이 길을 지난다. 우회로가 어느 날 막힌다면 이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띨까? 돌고지역에는 항상 만원 버스에 꽉 찬 사람들이 힘겹게 이 동네를 지나는데 동네에는 정작 사람이 없다. 오히려 그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거리를 채운다. 가끔씩 동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길 위에 놓여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집 앞에 놓인 화분, 할머니 집에 가면 보이던 옛날 다세대 빌라 주택, 아주 오래된 자동차, 슈퍼, 천막 고정용으로 가져다 놓은 녹슨 실내 자전거, 몇 년째 방치된 경비실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매트리스, 아주 작은 텃밭에서 자라난 채소들, 차곡차곡 쌓인 물건들, 수신자가 사라진 광고, 집 앞을 지키는 주차금지 편말, 고양이 밥그릇, 차도에 내놓은 화분들, 누군가의 온정어린 박스들, 밥 짓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왕성한 방충망, 엉성한 지붕, 누군가의 설렘을 간직한 외벽 타일, 사라진 버스 정류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우편함, 가끔 가로등 어귀에 흩뿌려져 있는 핏자국과 담뱃재들, 크고 작은 바닥 공사들, 소음들, 그로 인해 생겨난 크고 작은 우회로들, 딱 하나의 자동차가 들어가는 주차장, 밤에만 열리는 다방, 담벼락에 떨어져 나간 시멘트, 알아보기 쉽게 볼드체로 적힌 간판, 세월이 느껴지는 문패, 한 건물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간판들, 외부인 출입 금지 현수막, 방치된 굴착기에 채바가지, 공사장 앞을 지키는 햇대, 그 외의 수많은 흔적들, 달리면 숨이 가빠온다. 달리기에는 아무래도 페이스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초반에 빠른 페이스로 달려버리면 근육과 심장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 체력이 빠르게 소진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몸에게 말해줘야 한다. 속도를 내어 왼발, 오른발을 강하게 땅을 짚고 넘길 거라고. 또 왼팔, 오른팔을 번갈아 격하게 흔들 거라고 알려줘야 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몸은 서서히 몸의 온도를 높이며 땀을 배출한다. 호흡이 가빠올 땐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굵게 뱉는다. 습, 습, 후. 혹은 습, 후. 훈련소에서 달리기에 특화된 동기에게 배운 호흡법이다. 나는 훈련소에서 2마일, 그러니까 약 3.2km에 최대 12분 30초, 즉 3분 50초대 페이스가 나왔는데 항상 내가 2등이었고 그 친구는 11분 50초, 그러니까 3분 40초대 페이스가 나왔다. 동기는 항상 시작은 느린데 마지막 바퀴에서 악착같이 올라온다. 내가 1등을 하나 싶을 때 번번이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그때는 달리기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뇌리에 박히게 되었다. 다 같은 출발선에 서서 땅 하면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경쟁자들을 두고 느린 페이스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과 외로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처음부터 앞으로 치고 나간 경쟁자들을 한 명, 두 명, 마지막 1등까지 제치고 나면 비로소 내 페이스가 맞았다는 증명이 된다. 그 전까지는 매 순간 의심하고 반성하고 분석한다. 짧지 않은 거리를 달릴 때 숨소리에 집중한다. 습, 후, 인지, 습, 후, 인지에 따라 BPM이 다르고 얼마나 더 달릴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 있다. 근육이 팽팽하게 다리를 지탱하며 발바닥이 지면을 힘차게 치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도파민의 시선을 뺏겨 어느새 호흡이 가빠져 페이스가 느려진다. 오버페이스를 하면 다시 몸에 집중하여 신체 기관들과 소통하며 달래는 작업을 진행한다. 내 몸에 사는 소소한 소시민들이 기분이 상해 시위하지 않게 도착 전까지 이 싸움을 잘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누가 집중을 놓지 않느냐의 싸움이다. 뇌에서는 신체 기관들이 협심하여 만들어낸 여러 호르몬들을 잘 걸러내고 흡수하여 이 싸움이 지난하지 않게 도와준다. 재개발 구역의 주민이 되어 동네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 땅과 내 몸의 유대감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건물이 올라가고 철거하고 땅을 골라 다시 올릴 준비를 하고 단단하게 했다가 땅을 파내 평탄화 작업을 시작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잘 어르고 달려가며 이 땅 위에 살아있는 것들과의 싸움을 지속한다. 이기고 지고의 싸움은 아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은 분명한데 과정은 순탄치 않다. 이곳의 인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것들은 나보다 훨씬 이 땅을 오래 점유한 것들이고 그들은 땅 위에서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위태롭게 이어나간다. 오래 지켜온 땅과 집을 언젠가 떠나야 할 준비를 하고 산다는 것. 떠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마땅할까? 그 삶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군락을 형성한다. 이해 타산을 따지자면 이 큰 땅 위에 또 다른 땅들이 살아있고 그 땅들 속에 또 다른 땅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